이 쏠림 현상의 어떤 현 주소를 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고민 속에서의 어떤 지역의 해법들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닐까. 네. 네. 그런 해법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지역 정착 생생 토크 로컬 레일을 만든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 협회에서 수도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에 이렇게 정착하시고 또 귀촌 귀농하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 로컬 레일이 저희가 기획되었고 로컬 레일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로컬에서 내 일을 찾는다, my job. 로컬 내 일, 로컬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공유하고 로컬 레일, 로컬에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2주는 2주대로 잘 진행을 시키고 네. 우리 전북은 전북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북이 잘하는 게 있어요. 특히 젊은 국악인들이 전북에 많습니다. 20개가 넘는 젊은 국악인 그 팀이 있어요. 단체가. 이거는 서울 수도권에 버금가는 숫자거든요. 인구 밀도로 따지자면 가장 젊은 국악인들이 많은 곳이 전북입니다. 그래서 KBS 전주에서 격주로 국악 한마당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요. 예. 그래서 이런 방송사나 어떤 무대나 그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전북답게 만들어주는 것도 그런 예술을 좋아하는 젊은들이 전북을 계속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구를 유입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적 정책 하나와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장점을 살려서 실제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전북의 살을 잃었다라는 주제로 각자의 인생 스토리를 조금 더 정착 스토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영 대표님,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네. 보통은 귀농귀촌 하는데 지금 뭐 문화기획자로서 활동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문화기획자로서 완주에서 먹고 살 수 있어? 보통 생계 물어보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죠. 예. 지금은 뭐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지역에 조금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처음 한 3년 정도는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쓸 정도로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것이 되게 불규칙했고 또 서울에서 이제 맞벌이를 할 때에 비해서는 이제 여기 와서는 저희가 어쨌든 창업을 한 거니까 협동조합을 창업을 한 거고 지역에 없던 새로운 이제 창직이라는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에 없던 일들을 새로 좀 만들어가는 이제 과정이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완주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저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역의 환경 그런 생태계나 공동체 같은 것들이 좀 잘 갖춰져 있어서 지금은 지역 안에서 이제 저희 역할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가고 있기는 예, 한데 예.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것들은 정말 큰 도전이고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아직 지원이나 이런 환경들이 좀 충분하지는 않아서 지역을 찾아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귀농귀촌 캠프를 운영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한 4년 동안 11번 정도 캠프를 운영하면서 한 2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제 저희를 통해서 활동이나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거점이 되는 로컬 베이스 캠프라는 공간도 만들게 됐고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51명의 청년들이 왔고 그중에서 15명이 지금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이 그냥 무작정 지역에 찾아왔을 때 이제 무작정이라는 이야기가 오늘 계속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도전해서 성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좀 자리를 잡았으니 청년들이 지역을 찾아오고 탐색할 때 좀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공간 그런 공동체가 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활동들, 지원하는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도 청년들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3개월 동안 저희 공간,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공유 부엌도 있고 이제 함께 일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청년들이 지역 탐색하는 활동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주의 무작정 서선화 대표가 부러운 시선으로 계속 네. 김지영 대표님을 바라보고 네, 계셔서. 맞아요. 예. 사실 아까 방금 김지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다운타운 제가 청년마을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청년마을 다운타운 너무 부럽다. 내년에 꼭 네, 수 너무 있기를. 부럽다 이 생각을 네. 아까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무작정 농부에서도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열이 낫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총 14명인데 그래서 뭔가 같이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만의 이제 서로의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자. 안 그래도 인구가 2만 3천 명이 안 되는 지역에서 10몇 명은 사실 얼마 안 되죠. 서울 수도권 가면 10몇 명 얼마 안 되죠. 근데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주시고 그 10명이라도 모여 있는 이제 저희 단체에 너무나 많은 이렇게 이목들이 집중해 주시니까 결코 틀리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렇게 군 단위로
갈수록 청년 단체의 그 끈끈함이라는 게 이게 달라요. 음. 예, 정말 그래서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그 소중한 대상, 소중한 배경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두 분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대출 없이 와서 뭔가 여유를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는 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또 다른 정착 스토리예요. 그게 가능한 것인가?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게 가능해? 집은 어떻게 했고 삶은 어떻게 해? 좀 욕심을 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저희는 너무 쉬운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더 학군도 좋고 좀 아파트도 좀 새 아파트에서 이렇게 대출을 하더라도 그렇게 내가 주거 환경이 더 좋은 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저는 그 주거 환경과 달리 공기가 좋은 주택에서 딱 문을 열었을 때 평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밖에서 새소리도 들리고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반려동물한테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시골 주택이 가격이 훨씬 저렴해요. 그러니까는 신랑이랑 저랑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모았던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미만의 주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괜찮은 주택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많이 안 알아보니까 1억이 넘지 않으면 집이 완전 폐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만족하는 집을 골라서 대출이 없이 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그 이자를 낼 때 저희는 그 돈을 덜 벌더라도 오히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여가 생활도 더 많이 즐기고 취미 생활 뭐 신랑이 민물 낚시를 엄청 좋아해서 쉬는 날마다 민물 낚시 다니고 저는 캠핑도 좋아하고 뭐 차박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즐겁게 좀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영 기자님 집이 대저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지만 앞마당이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그렇다고 폐가도 아니고 이제 자기 일반 마당처럼. 전원주택인데 어. 그 충분히 그 적은 돈으로도 괜찮은 집에서 살 수 있더라고요. 또 다른 면에서의 정착 스토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30대, 40대, 50대 분들이 내려와서 정착한다는 건 새로운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분들을 위한 정착 지원, 인프라 구성도 지자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숙제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씩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남 총장님. 귀농하고 기촌하고 새로운 직업을 시작할 때 그걸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평생 교육의 역할을 지역 대학이 해주고 그런 장학금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어쨌든 계속해서 줄곧 우리 전북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으로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보시고 또 살고 계시면서 아까 장점을 굉장히 말씀을 해주셔서 인상적이었거든요.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전라북도는 큰 문화재고 그 자체가 14개 시군의 그 대표 관광지가 정말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자랑할 게 많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농도 전북으로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김제에서 전국에서 가장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관심 있으면 또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장도 충분히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젊은이들의 어떤 수준에 맞는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좀 더 만들어진다면 전북을 떠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북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발굴을 해서 그걸 경제 활동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라북도 자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한다거나 그거를 갖다가 경제 활동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직장에 취직하는 것만 지상 목표로 삼을 일이 아니라 그 창업을 하는데 지금 다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청년들이 도전하도록 하고 이제 지역의 대학에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무슨 학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설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곳이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러니까 적게 벌어도 서울에서 사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또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정진 강사님은 자기 꿈이 도지사세요? 그럼 뭐 전북의 어떤 문화를 얘기하시면서 아니 바로 이게 이제 전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네네. 내가 잘하고 있고 자부심이 있고 전북에 희망이 있다는 걸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 지역의 장점을 경제로 전환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큰 힘이 된다는 걸 우리 도민들이 함께 공감하느냐 이 부분도 아마 행정에서 좀 더 고민할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정부에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그렇죠. 그 1조씩 매년 네네. 10년간을 이렇게 주겠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2022년하고 23년에 지금 2,058억을 받게 돼 있어요. 사실 어떤 뭐 이벤트라든가 뭐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그 돈을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근본적으로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뭐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돈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아빠들의 입장에서는 함께 육아 알면서도 밤 늦게까지 일하고 와요. 주말에도 근무를 해. 이런 직장을 다니면서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육아 휴직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마련해 주는 게 먼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예.